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금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모시고 오늘 주요 뉴스로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예, 어리석음의 극치 상대하지 않겠다. 김여정 부부장이죠. 네,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노동신문에 담화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동신문뿐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등 내부 외부 동시에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이제 이번 주 초에 광복절 정축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발표를 했죠. 네. 대북 정책이고 요거 이제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측에서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답이 나온 건데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내건 조건 자체가 일단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강한 비판이고요. 그리고 10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제기했던 비핵 개방을 하면 3천만 불 소득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정책 구상과 같다. 결국 반복된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이 거부, 반대 의사를 밝힌 내용입니다. 네, 뭐 제목부터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바로 유감 표명했어요. 우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강한 유감을 먼저 피력을 했고요. 굉장히 좀 무례하다. 그 내용 자체가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이 조롱조의 비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단히 유감이다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 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우리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이렇게 결정됐고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핵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강력한 지원을 한다. 근데 김여정 부부장 얘기는 식량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의 시각차가 큰데 어쨌든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이 담화 자체를 굉장히 또 비판을 하면서 우리의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니 심사숙고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에서는 일관되게 체제 보장을 계속 요구해오고 있어서 예. 거리가 있긴 하죠. 첫 번째 체제 보장 그리고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 풀어라 이런 조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비핵화 핵을 내려놓으면 이런 전제는 어찌 보면 먼저 이제 핵 자체를 무력화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담대한 구상이 나오자마자 네. 북한 쪽에서 바로 부인, 기대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죠. 네, 압수수색인데요. 대통령 기록관 동시 압수수색 네, 검찰이 하는 거죠.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동시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갔는데 하나는 대전지검이 먼저 속보로 나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를 놓고 네. 이미 이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든가 재판에 회부됐어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제 청와대 다수 인사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청와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걸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내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여기 동시 압수수색이라고 한 것은 서울중앙지검도 또 대통령 기록관을 간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사안은 좀 다릅니다. 일전에 계속 얘기되고 있었던 이 탈북 어민 2명을 다시 북송한 것. 이 사안이 굉장히 조기에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제 이 16명을 살인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기존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이제 이번 정부가 문제 제기했던 그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강제 북송 과정에서도 뭔가 청와대에서 부적절하게 네.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걸 확인하려는 거죠. 대통령 기록관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네, 이건 원래 이제 이 보존 연한이 있어서 공개되는 데까지는 뭐 10년 주기, 20년, 30년 걸리는데 이것을 지금 수사 과정에서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열람을 동의한다든가 혹은 이제 고등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강도 수사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를 그 칼끝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되는 이유입니다. 네, 전 정부 청와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예, 사망자가 112일 만에 최다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코로나 얘기죠.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492명이고요. 사망자가 8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다 전날 대비 22명이 늘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확연하게 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금요일에 발표된 지금 이제 확진자 수도
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13만 명 넘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어제는 18만 명이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확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지금 현재 방역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이기 때문에 조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신호입니다. 네,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보시죠. 네, 저 추이를 보시면 추이입니다. 이게 위중증 주간 발생 추이로 보면 이 지난 4주간 매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높아지는데 사망 주간 발생 추이는 조금 보시는 대로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10만 명당 사망률 자체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모두 다 지난 4주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 뭐 정부 당국에서는요, 우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고령자, 특히 이제 병원 시설에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엄중한 확인을 하겠다,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얘기와 함께 30만 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병상 관리 아니겠습니까? 대응 병상의 수를 확대하고 이 관리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냈습니다. 네. 자, 새 정부 들어서 방역 정책이 좀 바뀌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지금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망률이 좀 높아지는 게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국에서 네.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죠. 네, 원전 시찰에 합의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응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 자포리자 원전 여기 지금 폭격이 있어가지고 네. 원전에 폭격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형 사고로 갈 수도 방사성 있습니다. 물질이 막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체르노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상대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엔이 우크라이나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그러면 현장을 시찰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 안전 점검부터 전반적으로 둘러보겠다. 그런데 러시아가 응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뭔가 지금 조작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강한 이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 시찰 자체가 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예. 네, 문제가 생기진 않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핵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원전 자체가 폭격을 통해서든 파괴가 된다면 우리가 자연재해 쓰나미에 의해서 발생된 후쿠시마 원전 동일본 사태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쓰나미가 와도 전력이 끊기고 결국은 이제 이게 녹아버리는 거죠. 멜트다운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되는 사고를 봤는데 자, 체르노빌은 뭐 워낙 심각한 사건이었고요. 이것이 또 한 번 이 동구권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아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고 엄중한 시찰이 이루어지고 대응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모습이 실제로 자포리자 원전에 무기들이 떨어지는 네. 그런 장면입니다.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